네, 한 주의 시작에서 마켓뷰 시간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한 주의 그 길목에 서서 어떻게 길에 그 예측을 해볼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마켓뷰를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트레이드증권 WM 영업센터의 정영훈 차장께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미국 쪽 지표들을 살펴보면요. 주택 지표는 반등을 나타냈지만 소비 지표는 예상외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경제 지표 속에서 QE 축소에 대한 불확실성도 더 커지게 됐는데요. 어떻게 연관성을 같이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뭐 미국에서 그 FOMC가 9월 달에 열리는 것으로 이제 그 QE 축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아무래도 그러한 우려감들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제 QE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주가가 좀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익 매물로 인해 가지고 좀 하락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뭐 이제 지표들이 나쁘게 나왔던 것들은 뭐 채권 시장에서 이미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많았던 그런 지표로서, 그렇게 이제 그 경제 지표에 대한 그 하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파괴력을 갖지는 않고 어느 정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지표들은 그 뭐 이제 뭐 지나오긴 했지만은 그렇게 그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이 될 그런 그 일정에 따라서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 FOMC 회의 전까지 미국 증시의 탄력적인 상승은 좀 제한될 것이다라고 제한될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굵직한 이벤트 가운데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또 이번 주 주중 후반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들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역시 이번 주에도 QE에 대한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잭슨홀 미팅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그런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런 QE 축소에 대한 테스트가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질 것 같군요. 예, 그 미국 시장을 뭐 두고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단어들 하나하나들에 대한 그런 해석들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뭐 이제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FOMC 회의록이 나타나게 그 발표가 되면은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힌트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잭슨홀 연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냉키 의장이라든지 주요 인사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그 중요도는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차기 이제 그 의장 후보인 앨런 그 부의장이 참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의견을 좀 피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앨런 부의장은 양적 완화가 축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종결되기 전까지는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의 그 채권을 더 매입을 할 것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잭슨홀 연설도 어느 정도 주가의 그 분기점이 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거에 대한 우려, 뭐 이제 FOMC 회의라든지 아니면 잭슨홀 연설에 대한 우려들은 많지만은 아마도 별다른 이상 없이 그냥 지나갈 확률이 좀 높은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인 옐런 부의장이 출석을 하는데 다음 이제 그런 기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요 인사들이 왜 불참을 하는 건가요? 이 개인적인 사유인가요? 아니면 말을 아끼는 측면에서 그러는 걸까요? 뭐 이미 좀 예정이 돼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가지고서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할 필요성은 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나가면은 좀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9월달 FOMC 회의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측면으로 그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FOMC 회의 9월을 앞두고 쓸데없는 단어들이 그렇죠. 더 내비치면 해석이 또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좀 조심하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군요. 이번엔 유럽과 중국 쪽을 보려고 하는데요. PMI 제조업 지표도 이번 주에 발표가 되고요. 또 유럽에서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점들을 확인할 수 있겠는지요? 일단은 뭐 유럽은 그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8월 달에 있는 그 PMI 제조업 지수도 여전히 경기 확장을 그 예상을 하는 50.6으로 다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게 큰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들은 이제 목요일 날 오전 10시 45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HS
BC의 그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지금 현재 최근에 보면은 중국 증시하고 연동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번 47.7보다 좀 개선된 48.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만약에 PMI 지수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에는 상당한 좀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한 단계 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다가 목요일 날 PMI 지수 발표와 더불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는 게 이번 주 증시가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핵심 포인트를 어디에다 둬야 하는가인데요.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은 계속 이번 주에 발목을 잡을 것 같고 또 반대로 경기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유럽에서요. 그럼 증시 영향력은 어느 쪽으로 무게가 실릴지 궁금한데 그 부분 얘기를 해주시고요. 주요 저항선인 지금 코스피의 주요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60주 이동평균선 돌파 여부가 시장의 관심입니다. 이번 주에 시장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볼까요? 예, 일단은 그 여러 가지 호황제가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대규모 매수라든지 매도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10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좁은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눈치 보기 장세가 좀 그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하셨던 주요 저항선들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좀 지나가면서 그 상승에 대한 에너지들을 좀 축적하는 그런 기간들이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들은 미국 시장하고 상관없이 국내 시장에 매수를 하고 있는 외국인 현물 매수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2주 동안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었었던 가장 큰 매수는 연기금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였었는데요. 이 외국인 매수가 미국 시장하고는 좀 상관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다 우리나라 시장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면은 이 외국인 매수에 어느 정도 실체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미국 쪽 자금보다는 아마도 중국 쪽 자금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좋게 보면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그런 대형주들을 좀 이끌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예정이 돼 있는 PMI 지수가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외국인 매수 자금들이 이런 대형주뿐만 아니라 화학이라든지 철강 같은 그런 경기 민감주로 다 확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에 좀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는 아마도 화학이라든지 철강 같은 중국 관련 종목들을 저가에 매수를 하시고 목요일 이후에 다시 또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주가 지수는 어느 정도 이제 좁은 박스권에서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대형주들보다는 어떤 뭐 테마주라든지 아니면은 실적 호전되는 개별주 쪽으로 수익률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수는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면 이 업종별 종목별 현황이 더 중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중소형 테마 상승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볼 수 이제 있습니까? 가장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이제 남북 경호 테마주인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뉴스에 따라서 좀 일희일비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지만은 북한과의 대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안 좋은 쪽으로 다 이게 흘러가는 것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남북 관계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테마로서 유효성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가능성이 많고요. 적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이런 남북 경협 테마주들이 개별주들의 상승을 좀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경협 테마와 개별 실적 호전주 주 초반에 주목하자라는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인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의 정영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